네, 커스텀 펌웨어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의 버전이 바뀌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안드로이드 10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마 신발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약속드린 대로 커스텀 펌웨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펌웨어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번에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보고자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대상은 노트 4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스마트폰의 기종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쪽에 댓글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댓글로 답변은 최대한 많이 드렸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커스텀 펌웨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트 4는 제가 당근마켓에서 3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안드로이드 6 버전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인데요, 이 스마트폰의 커스텀 펌웨어를 이용을 해서 제가 차량에서 내비용으로 사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스텀 펌웨어 진행을 위해서는 USB 드라이버를 먼저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단에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뒤에 들어오시게 되면 두 번째 탭에 통합 USB 드라이버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네, USB 드라이버가 다운로드가 되셨다면 그 다음은 저희 스마트폰에 맞는 TWRP 부트로더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twrp.me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면 되고요. 이곳에 디바이스 들어가셔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게 뭐 LG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삼성전자 기준으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모델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TRELTEXX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이트에 보시면 여러 가지 모델들, 지금 삼성 노트 4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의 코드네임입니다. 이 코드네임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지만 TWRP도 설치가 가능하고 커스텀 펌웨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간혹 저한테 같은 모델인데 왜 설치가 안 됩니까? 라고 댓글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가장 많은 경우가 노트 3 같은 경우엔 노트 3와 노트 3 네오인데 스펙은 동일한데 왜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코드명 때문입니다. 이 코드네임이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네, 노트 4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곳에 다운로드 링크라는 영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미국 서버 들어가게 되고요. 여러 가지 목록이 있는데 가장 최신 버전, 확장자가 TAR로 끝나는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운로드라는 이 탭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고 이동시켜 놓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ODN을 확보해야 됩니다. ODN은 스마트폰의 펌웨어를 기록하기 위한 일종의 삼성전자 전용 도구입니다. 이 두 가지 파일을 확보하셨다면 그 다음 저희가 확보해야 될 건 커스텀 펌웨어입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리니지 OS, 리니지 커스텀 펌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커스텀 펌웨어를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노트4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리니지 사이트에는 노트4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스텀 펌웨어를 확보할 수 없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커스텀 펌웨어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오늘 사용할 커뮤니티 사이트는 XDA Develop이라는 사이트입니다. XDA Develop은 여러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국제적인 커뮤니티 사이트고요. 이곳에는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사이트 자체가 영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오늘 딱 필요한 부분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XDA Develop 사이트에 접속하시게 되면 상단에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포럼을 선택해 주시고요. 포럼 홈이라고 있는 곳에 들어오세요. 포럼 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요. 삼성 탭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조금 내려왔는데 바로 보이죠? 이 삼성 탭에 보시면 옆에 뷰 올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각각 스마트폰 모델에 대한 정보를 현재 공유하고 있는 포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노트4를 할 거니까 이곳에 노트4라고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총 찾은 곳은 5개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요 마지막 거가 되겠네요. 네, 노트4에 들어오게 되면 요 첫 번째 상단 탭은 노트4 관련된
그런 정보에 대한 탭이고요. 이제 이 하단이 현재 개발자들이 공유해 놓은 자료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단에 보시면 탭이 3개가 보일 거예요. 국내에 출시된 노트4 같은 경우에는 엑시노스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탭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스냅드래곤 쪽은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구가 있는데 처음에 보시면 요 롬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은 커스텀 펌웨어 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있는 것들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여기도 롬이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롬이 있고 옆에 이 롬에 안드로이드 버전이 나와 있는 거라 보시면 되세요. 제가 이곳에서 찾은 리니지 OS 베타 버전이 있더라고요. 베타 버전을 설치를 한번 해봤는데 노트4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 안 되더라고요. 통신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유심칩을 꽂았을 때 인터넷은 되는데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글 쪽 로그인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다른 버전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만 출시가 되고 해외 버전과 다른 버전이 출시가 됐다거나 혹은 해외에는 나오지 않고 국내에만 출시된 버전의 경우에는 지원되는 이런 개발자들이 공유하는 자료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펌웨어는 이 첫 번째 펌웨어를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영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보시면 대부분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곳에 보시면 오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다운로드 받은 오딘. 그리고 저희가 현재 필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는 TWRP를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네, TWRP는 부트로더를 바꿔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다른 펌웨어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커스텀 펌웨어 롬이겠죠. 롬 파일까지 확보를 하셨다면 그 다음은 구글 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롬에는 기본적으로 구글 앱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플레이스토어 같은 게 없다 보니까 플레이스토어를 따로 설정을 해주셔야지만 차후에 필요하신 앱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구글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여기에 보시면 커스텀 펌웨어에 안드로이드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커스텀 펌웨어는 안드로이드 10 버전인 거고요. 그 다음에 CPU는 ARM을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글 앱을 먼저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이걸 봤으니까 어떻게 연관해서 받을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트 주소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랫폼이 있죠. ARM으로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ARM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는 저희가 10 버전으로 선택을 하고요.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앱들을 모두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피코나 마이크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 다운로드 받을게요.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 셀렉트 오픈 해주시면 되고요. 네, 다운로드 받을 동안에 저희는 커스텀 펌웨어를 한번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보시면 뭐 소스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다 무시하시고 다운로드 링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글 보시면 이곳에 다운로드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삼성 국내 모델일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모델은 916K 모델입니다. 그래서 N916SLK 이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영문 보이시죠? 자, 이 펌웨어에 대한 코드네임입니다. 이 코드네임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AFH라고 되어 있는 요 클릭 가능한 링크를 눌러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네, 첫 번째 또 링크를 다운로드 받고요. 이 두 가지 다운로드 받을 동안 저희가 이 본문 내용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코드네임하고 아까 TWRP 코드네임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TWRP를 기록을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이 코드네임이 틀렸기 때문일 거예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까 다운로드 받았지만 이곳에 또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시는 분은 이곳에서 링크를 먼저 다운로드 받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TWRP 3310이라고 되어 있는데 331 버전 옛날 거라도 관계는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또 있는데 저희는 이제 916SLK죠. 네,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아 놓겠습니다. 다운로드. 네, 여기 TAR 확장자로 되어 있는 거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운로드를 왜 또 받았냐면 아까 제가 TWRP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기는 했지만 지금 보시면 TRELTEXX.img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이 스마트폰 코드네임이 다르잖아요. 코드가 다르다는 거는 잠시 후에 오딘에서 기록을 할 때 오류가 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디벨롭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이 링크로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링크가 있으면 아까 들어온 포럼 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곳에 대부분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찾아내야 될 거는 TWRP, 커스텀 펌웨어 롬, 이 두 가지만 찾아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TWRP를 정확하게 아까 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셨다면 굳이 이곳에서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구글 앱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 모델에 들어오시면 구글 앱도 어디 가서 다운로드 받으라고 다 나와 있어요. 자, 모두 다운로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 폴더로 옮겨 놓겠습니다. 네, 저희가 TWRP 아까 다운로드 받은 거는 지우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코드 네임 TRE3CALTESKT라고 되어 있는 이게 TWRP랑 커스텀 펌웨어 롬이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걸로 하면 오류가 날 것 같아요. 네, 지워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확보한 요 도구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커스텀 펌웨어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폰을 저희가 다운로드 모드를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버튼, 볼륨 다운, 전원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전원이 꺼집니다. 이 상태로 대기해 주시면 네, 이렇게 다운로드 모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볼륨 상키를 눌러서 계속 진행을 해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순정 케이블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네, 이곳에 영문, 한국어, 중국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각국 언어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버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드라이버가 설치가 됐다면 이곳에 정상적으로 파일명 드라이버가 표현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표현이 안 되어 있다면 USB 드라이버 다시 한번 설치를 해주시면 되실 거예요. 자, BL, AP, CP, CSC 유저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AP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TWRP 선택해서 열기, 그 다음 스타트 누르기 전에 옵션에서 꼭 오토 리붓은 꺼주세요. 스타트. 이 과정에서 만약에 패스가 뜨지 않고 페이드 뜨게 되면은 TWRP 버전이 맞지 않았거나 아니면 버전이 틀렸을 경우가 있어요. 좀 더 낮은 버전을 사용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본인 코드네임에 맞는 다른 버전의 TWRP를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화면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다운로드 중 전원 끄지 마세요. 밑에 바가 끝까지 올라가 있죠. 이 상태에서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홈 버튼, 전원 버튼, 볼륨 다운 버튼을 꾹 눌러서 전원이 꺼지는 걸 확인함과 동시에 다시 업 버튼을 눌러줍니다. 업, 전원, 홈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상단에 영문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잠깐만 대기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TWRP 현재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네, 드래그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에 들어가서 네, 팩토리 리셋을 한번 진행을 해주시고요. 다시 백으로 돌아와서 포맷 데이터도 한 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곳에 Yes라고 타입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네, 초기화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화면에 그대로 맞춰 놓으시고요. 저희가 내 컴퓨터로 한번 접속해 볼게요. 내 컴퓨터 접속을 하게 되면 이곳에 네, 장치 및 드라이브에 현재 스마트폰의 드라이버가 보이게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내부 저장 공간이 0으로 나와 있죠. 이곳에 들어가셔서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노트4 관련된 앱을 복사해 오겠습니다. 하나는 롬 파일이었고요. 하나는 구글이었죠. 이렇게 두 개를 옮겨 오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안내를 해드리자면 이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자료는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이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삼성페이라든지 아니면 녹스와 관련된 보안 앱들은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차후 순정 펌웨어를 다시 덮어 씌운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가 됐으면 이 화면 볼게요. 인스톨에 가보시면 방금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 두 개 보일 거예요. 먼저 커스텀 펌웨어부터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 다시 뒤로 가기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구글 앱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화면에 나오는 문구가 빨간색으로 나오거나 혹은 에러라는 문구가 떴다면 버전이 맞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혹은 코드네임이 맞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시 다른 버전을 구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세요. 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설치가 완료됐으면
다시 리부팅을 해보겠습니다. 파워 오프. 이곳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TWRP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고 나오는데 설치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자, 꺼주겠습니다. 전원 한번 켜서 정상적으로 부팅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팅되는 동안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커스텀 펌웨어가 만능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펌웨어를 쓰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호환된다는 버전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최근 나온 안드로이드 9 버전 이상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커스텀 펌웨어를 좀 권해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현재 사용하시는 게 그래도 웬만한 앱들도 다 돌아가고, 그리고 호환성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분들은 펌웨어를 바꾸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스마트폰이 좀 오래돼서 버전이 너무 낮아서 설치가 안 되는 프로그램이 많다던가, 아니면 좀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싶은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화면이 나왔으면 스탑 해주시고요. 자, 안녕하세요. 한국어 대한민국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네요. 다행히. 네, 커스텀 펌웨어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의 버전이 바뀌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안드로이드 10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현재 노트4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더 높은 버전의 커스텀 펌웨어는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다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일 끝나서 이제 12 버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커스텀 펌웨어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실패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순정 펌웨어로 돌리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지 않는다든가 기능상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순정 펌웨어 돌리는 방법까지만 오늘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진행을 하려다가 이 스마트폰에 문제가 있어서 실패한 버전이고요. 노트 10입니다. 기록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일명 말하는 벽돌이 됐어요. 한번 껐다 켜볼게요. 네, 껐죠? 켜진 거 보세요. 정상적으로 부팅이 안 되고 바로 또 이렇게 화면이 파란색으로 바뀌어 버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순정 펌웨어로 돌리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정확한 모델명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해외 사이트인데요. 이 홈페이지에 저희 국내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삼성 스마트폰 펌웨어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트 10이라고 검색을 하고 저희가 이제 5G죠. 제가 사용하는 노트의 경우는 N971N이고요. 이렇게 검색어를 치게 되면 노트 10 5G가 나오죠.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곳에서 보시면 현재 아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K55 자급제 폰이죠. 제 스마트폰은 자급제 폰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버전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가장 마지막 버전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버전 2022년 1월 1일 버전입니다. 자, 디바이스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에 안드로이드 12 버전이겠죠. 이 버전 버튼 누를게요. 자, 이곳에서 이 세 번째 버튼 누르면 잠시 후 다운로드 시작하게 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오딘을 사용을 해서 다시 순정 펌웨어를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순정 케이블을 먼저 연결해 주고요. 우선 오딘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완료된 순정 펌웨어의 압축을 풀어주겠습니다. 네, 압축이 풀리면 현재 폴더에 가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파일은 이렇게 AP, BL, CP, 그 다음에 CSC 이렇게 네 가지만 사용을 하면 됩니다. BL 먼저 선택해 줄게요. BL, AP, CP, CSC. 네, 이건 그냥 이대로 스타트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기록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재부팅 되면 공장 초기화는 모두 완료가 되고, 벽돌 상태였다면 스마트폰이 다시 정상 동작을 할 겁니다. 커스텀 펌웨어가 설치된 스마트폰도 방금 이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지 처음 설명드렸던 대로 삼성페이라든지 그 외 보안 앱 관련된 앱들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루팅만 하지 않으셨다면 인터넷 뱅킹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그건 또 참고해 주세요. 네, 기록이 모두 완료돼서 패스가 떴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스마트폰이 부팅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런 로고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자, 이렇게 순정 펌웨어를 기록한 다음에는 이렇게 로고가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커스텀 펌웨어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커스텀 펌웨어가 만능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용을 하시다 보면은 자잘한 호환성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뭐 소리가 안 난다던가 인터넷이 잘 안 된다던가 통화가 잘 안 된다던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된 펌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커스텀 펌웨어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저것 XDA 디벨롭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신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